이 동영상은 2편입니다. 먼저 1편을 들어보시고 나서 다시 2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 철민은 제임스 반디니 캘리포니아주 지사와의 미팅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히 대통령급이라 할 수 있는 자리니만큼 일반 기자가 미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던 철민은 이곳 LA 교민 회장으로부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제임스 반디니의 양부모님과 가끔 교류를 가진다고 하는 교민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이었다. 철민은 그 소개받은 교민과 만나 제임스 반디니의 양부모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비록 제임스 반디니 주지사와의 미팅은 힘들더라도 양부모님과의 미팅만이라도 주선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드디어 며칠을 기다리던 중 그 교민의 중재로 석준의 미국 양부모님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철민의 양부모가 사는 지역은 미국의 전형적인 백인들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다. 거대한 저택에 도착하여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미팅룸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곳에는 많은 그림과 사진들이 즐비했지만 그중 유독히도 제임스 반디니의 성장 과정을 담아낸 사진들이 많았다. 특히 그중 가장 크고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은 제임스 반디니의 가족이 모두 담겨진 것 같은 사진이었다. 양부모로 보이는 두 분이 앉아 있고 바로 뒤쪽으로 제임스 반디니와 그의 부인인 줄리아가 서 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10대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 있다. 잠시 후 양부모님 중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오늘 제임스 반디니의 양아버지는 외부에 스케줄이 있어 당신이 대신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양어머니는 브라운 계열의 머리카락과 진한 코발트색의 양장을 입으셨는데 압도적인 분위기만 봐도 미국의 상류층 가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철민은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껏 많은 상황을 경험했었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임기가 끝난 대통령을 인터뷰까지 한 백전노장의 기자였지만 왠지 오늘의 인터뷰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임스 반디니의 양어머니는 먼저 본인을 소개했다. 본인의 이름을 캐서린 반디니라 소개하며 그냥 편하게 캐서린으로 부르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가 많이 긴장을 했다는 것을 아셨는지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처럼 최근 세계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칭송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제임스 반디니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잠시 후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하기 전 철민은 캐서린에게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양해를 구하였다. 캐서린은 제임스의 어느 시기부터 얘기를 듣고 싶냐고 물었고, 철민은 한국에서 제임스가 3살 때 입양을 하게 된 시기부터 해줄 것을 부탁했다. 석준의 양어머니인 캐서린 여사는 1974년 유니세프 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그 당시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막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역동적인 국가였지만 그와 반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제도가 경제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여사는 몇 곳의 고아원을 방문하였고 그중 한 지방에 있는 고아원에서 석준을 만났다고 한다. 그녀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형제가 같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끔찍히도 보호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동생인 석준은 허약해 보였으며 반면에 눈빛은 초롱초롱했었다고 기억했다. 캐서린은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으며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그때 보았던 석준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의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가 자꾸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며요. 마침 우리에게 애도 없으니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남편도 정 그렇게 못 있겠으면 데려와서 키우자고 흔쾌히 승낙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그 고아원에 다시 가서 석준이를 데려오는 순간 함께 있던 형이 동생과 떨어지기 싫었어. 얼마나 석준이를 붙잡고 울어대는지 정말 마음이 아팠었다고 했다.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하는 두 형제를 불가피하게 떼어놓고 석준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형과의 이별과 낯설은 환경 때문인지 한 달 정도를 밥도 잘 먹지 않고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기만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는 캐서린 여사는 석준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이 잘 못한 선택인 것 같다고 후회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가뜩이나 약해 보이던 애가 미국에 와서 한 달 정도를 잘 먹지도 않고 있다 보니 급기야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고 한다. 반디니 부부는 석준의 회복을 위하여 정성을 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석준의 기력도 서서히 회복해 갔다고 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한 이후로 석준은 차츰 양부모님의 사랑과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활발한 여느 아이처럼 자라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또래에 비해 총명함이 남달랐다고 한다. 공부도 물론 잘했지만 항상 학생회장 등을 맡으며 또래 중에 리더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석준의 학창시절은 항상 반디니 부부의 자랑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대학 때도 워낙 유명해서 졸업하기도 전에 대형 로펌에 스카웃되었으며 몇 년 전까지도 로펌에서 최연소 대표 변호사로 근무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캐서린 여사는 여기까지 이야기한 후 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차가 식었다고 말하며 도우미를 부르더니 뜨거운 차를 다시 부탁했다. 차가 다시 나오자 철민도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캐서린 여사에게 제임스 반단이 주지사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캐서린 여사는 찻잔을 들고 두 모금을 더 마신 후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줄리아와 애들이 미국으로 온 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줄리아 반디니가 궁금해서 온 거죠. 캐서린 여사는 철민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다. 철민은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네, 캐서린 여사님.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미국까지 온 이유가 바로 줄리아 반디니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지연으로 형수였던 분이 지금은 줄리아 반디니로서 영부인이 되었으니
분명 흔치 않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개설이 여사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다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는 철민에게 말을 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공개될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찾아왔네요. 개설이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제임스와 줄리아의 얘기를 시작했다. 이미 제임스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반디니가와 유대 관계가 깊은 어느 명문가의 딸과 결혼을 했었는데 본인의 의사보다는 양가 집안의 권유에 의한 결혼이었다고 했다. 사랑 없이 결혼한 탓인지 두 사람은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으며 제임스가 한국이 형과 왕래하였었던 당시에는 제임스가 싱글이었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리 말해둘 것이 있다고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였다. 그 말은 제임스와 지연이 결혼을 하게 된 동기가 애초에 캐서린 여사의 강한 뜻이었다고 한다. 철민은 캐서린 여사의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캐서린 여사는 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제임스가 한국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온 시기가 아마도 2014년쯤이었다고 했다. 당시 제임스가 살고 있던 곳은 LA 중심가의 고급 펜트하우스였는데 한인타운 인근의 안락한 주택을 구입하여 지연 가족들이 교민들과 자주 교류하며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한다. 처음으로 제임스가 지연과 조카들을 데리고 반디니 부부에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처음 보는 지연의 모습과 분위기에 캐서린 여사는 무척 놀랐다고 한다. 상류사회의 생활 환경에 살다 보니 자신들도 일반 시민, 특히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때 이들이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집안에 부족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물론 아이들도 석준의 어릴 적 모습처럼 다들 총명해 보였지만 특히 지연은 아름다운 미모와 지적인 분위기가 배어나오는 아주 단아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반디니 부부는 이런 지연과 아이들에게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비록 태어난 곳은 달랐지만 제임스를 입양해서 키워왔던 것처럼 지연의 가족들에게도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었으며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정기적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여가를 함께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제임스는 자신의 바쁜 업무 중에도 조카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돌보았는데 조카들의 학교에서 학부모 미팅이 있거나 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모임 등이 있으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참석하여 조카들이 혹시라도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며 지연에 대한 일이라면 사소한 문제라도 직접 나서서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처리해 주었다고 한다.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 가정을 사랑하는 아빠이자 남편역이었다고 한다. 이 3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석준이 그랬던 것처럼 빨리 미국 환경에 적응을 하였고 지연도 주변에 지인들과 사귀면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지연이 평소 지병으로 알아왔던 심장병이 악화되는 갑작스런 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제임스는 본인의 온갖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지연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심장병 전문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로부터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제임스는 지연의 회복을 위해 회사 업무를 잠깐 놓았었으며 항상 지연이 곁에서 간호를 하였다고 한다. 캐서린이 말하기를 아마도 둘이는 이때부터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캐서린 여사 또한 병실에 누워있는 지연을 보고 마치 딸 같은 연민을 느꼈었다고 한다. 지연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제임스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주 업무는 기업의 인수합병 등 큰 기업의 법률 관련 일이다 보니 파티나 모임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꼭 파트너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지연이의 파트너가 되어 제임스와 함께 참석하곤 했었는데 누가 봐도 그 두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정한 부부였다고 한다. 한 번은 반디니 부부가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선 모금 행사를 열었었는데 이때 지연이 제임스의 파트너로 함께 참석했었다고 한다. 그때 제임스와 지연의 모습에 참석자들의 극찬이 쏟아졌고 특히 한국에서 온 지적이고 아름다운 지연에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렸었다고 한다. 그 누가 한 번도 두 사람의 관계를 묻지도 않았었는데 많은 이들이 지연을 제임스의 약혼자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중 한 지인은 캐서린 여사에게 두 사람은 언제쯤 결혼할 예정이냐고 물어서 캐서린이 매우 당황스러웠었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는 그날 지인으로부터 두 사람의 결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임스와 지연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제임스를 마치 아빠처럼 좋아하고 따랐으며 제임스와 지연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 두 사람을 무조건 결혼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맘에 드는 며느리감을 보았을 때 정말 놓치기 싫은 엄마의 마음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제임스와 지연 그리고 아이들이 방문한 날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을 따로 서재로 불러 제임스에 대해 살며시 떠보았다고 했다. 아이들은 주저없이 제임스를 그냥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오히려 캐서린 여사가 당황했다고 한다. 그래서 캐서린 여사는 아이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 캐서린 할머니는 제임스와 엄마 지연을 결혼시키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들은 무척 좋아하며 제임스 삼촌과 엄마가 결혼하면 엄마도 많이 행복해 할 것이라고 좋아했다고 한다. 반디니 부부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이곳에서 지연이 있는 LA까지는 2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동차로도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캐서린 여사는 저녁 무렵 지연에게 전화를 하였다. 내일 LA에서 약속이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들렸다 간다고 말하였다. 다음 날 캐서린 여사는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LA로 출발하였으며 LA에 도착 후 지인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한 후 오후쯤 지연의 집으로 향하였다. 캐서린 여사는 지연의 집 방문이 벌써 서너 번은 된 것 같은데도 항상 방문할 때마다 신선함을 느낀다고 했다.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집안 밖이 깔끔하게 돼 있으며 고가의 가구 하나 없는 것 같은데도 왠지 가구 및 장식품들이 조화롭게 놓여 있어 매우 럭셔리한 분위기를 낸다고 했다. 간단한 안부의 말이 오고 간 후 캐서린 여사는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는 첫마디부터 제임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고, 지연은 그 말뜻을 몰라 가만히 캐서린을 쳐다보기만 했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냥 직설적으로 지연에게 제임스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고 했다. 너만 결단한다면 우리 반디니 부부는 지연과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맞은편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지연은 캐서린 여사의 돌발적인 말에 깜짝 놀라며 그 큰 눈을 더 크게 떴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는 지연의 충격을 어느 정도 짐작했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의 결혼법이 있겠지만 지금 너희가 살고 있고 살아갈 곳은 미국이다. 너희 두 사람의 결혼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곳이란 뜻이다. 내가 지난번 아이들에게도 직접 물어봤었는데 아이들도 이미 환영의 뜻을 밝혔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다 너희 결혼을 바라고 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지연이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캐서린 여사는 지연의 두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다고 한다. 지연은 캐서린 여사의 얘기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는 그 당시에 지연이 흘리는 눈물을 이렇게 회상한다고 얘기했다. 지연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많은 뜻이 담긴 눈물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캐서린 여사는 지연에게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만 했었는데 지연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라 생각했기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임스는 너무 바빴기에 거의 한 달 만에 지연의 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과 즐겁게 저녁을 같이 먹었고 아이들은 숙제를 해야 한다고 각자 2층의 자기들 방으로 들어갔다. 제임스와 지연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아 있다. 그리고 잠시 후 침묵을 깨고 제임스는 처음으로 지연에게 결혼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형수님, 제가 석호 형과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 형수님과 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머니로부터 처음 형수님과의 결혼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수님과 아이들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진심으로 형수님과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님, 저 형수님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연은 제임스의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린다. 제임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 아무리 강하게 마음먹었어도 언제 무너질까 두렵기도 했고요.
지금은 제임스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니 견딜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제임스가 떠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고요. 저도 제임스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껏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여자예요. 지난번 심장병으로 수술받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는 정말 제임스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싶었어요. 제임스는 일어나서 지연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지연을 살며시 꼭 안았다. 지연은 그렇게 제임스의 품에 안겨 한동안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제임스는 그동안 지연이 얼마큼 가슴 아파했는지 울먹이는 지연의 어깨 진동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지연으로부터 내일 캐서린 여사를 찾아뵙겠다는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는 지연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무척 흥분했었다고 한다. 지연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고 불안해서 밤잠도 설쳤다고 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캐서린 여사와 마주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는데 그 순간을 캐서린 여사가 회상하며 말하기를 그날 지연이 제임스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캐서린 여사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오마이 갓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집안의 도우미들이 모두 놀라서 뛰어왔다고 한다. 너무나 기뻐서 지연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도 흘렸었다고 한다. 지연을 살며시 안았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었다고 한다. 지연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한국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였고 그 당시에는 제임스가 너무도 바쁜 관계로 같이 동행하지 못하였고 지연과 아이들만 다녀왔다고 한다. 물론 행선지는 충남의 서촌이었고 당숙 어르신을 뵙고 왔지만 미국에서 석준과 결혼한다는 말은 차마 못했다고 한다. 2017년 겨울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반디니 가문의 위상과 제임스가 지닌 사회적 위치가 있기에 이들의 결혼식은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고 LA 및 샌디에고 등의 방송 및 지역 신문에서는 이들 소식을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아이들은 이름을 영어 이름과 반디니 성으로 바꾸었고 지연 역시 영어 이름인 줄리아 반디니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캐서린의 절대적인 뜻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캐서린 여사의 뜻이 먼저 있었었다고 말했다. 캐서린 여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흘러갔다. 캐서린은 두 팔을 옆으로 벌리며 다 끝났다는 포즈를 취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었고 캐서린은 점심을 같이 하자며 우리에게 식사를 권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곳에서 점심까지 먹게 되었다. 철미는 식사 후 디저트를 먹는 상황에서 캐서린 여사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 후 7년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반디니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캐서린 여사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철민을 향해 말하기를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누가 생각해도 정치에 입문한 지 불과 7년밖에 안 된 신성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됐으니 이곳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놀라고 있다고 있는 것을 자신도 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제임스 부부의 지명도가 20, 30년 정치했던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제임스의 지명도가 높기도 하지만 며느리 줄리아의 인기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 철민은 캐서리 나는 의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제임스가 아닌 줄리아의 인지도가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철민은 무척 의아스러웠다. 그럼 우리 줄리아 이야기를 마저 해줘야겠구만. 캐서린 여사는 줄리아 이야기를 하게 되자 아주 신이 난 것 같았다. 지연은 미국으로 온 지 2년 정도가 지나자 어느 정도 소통도 가능해지고 문화 환경도 적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어떤 분야에서든 사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많은 봉사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 관련 일을 원하였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는 지연이 천성적으로 착하고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심장병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했었다고 한다. 제임스와 결혼을 한 후 몸과 마음 모두 안정을 찾으면서 제임스의 응원에 힘을 얻어 중단했었던 공부를 끝낼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도 미처 몰랐었는데 나중에 지연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얘기해서 알았다고 한다. 그 후 지연은 LA의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무료로 복지 관련 행정 지원 서비스를 해주었다고 한다. 지연이 뜻한 바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이 점차 지연의 순수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점차 경험도 쌓이고 신뢰감이 쌓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오게 되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자 제임스가 제안하여 홀드마이앤드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직원도 채용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도 스스로 모여들면서 예상치 않은 짧은 시간에 큰 규모의 사회봉사단체로 발전했다고 한다. 정치에 몸담고 있던 제임스는 이때부터 이 단체의 후원금 모집에 앞장서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한다. 2020년 LA 시장 선거에 제임스가 출마를 하여 당선되었는데 이 선거 때부터 줄리아의 인지도가 제임스의 선거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큰 규모의 유세가 있을 때마다 줄리아가 참석하여 제임스에게 힘을 실어주었는데 이미 LA에서 줄리아의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줄리아가 단상에 올라가 남편 제임스의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반응을 불러왔다고 한다. 특히 제임스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이 소외된 음지의 시민들에게 공공복지 서비스 혜택을 늘려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공약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컸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후보의 부인 줄리아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있었기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LA 시장에 당선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제임스는 LA 시장에 당선된 이후 약속한 대로 소외된 시민을 위한 공공복지 서비스 혜택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며 줄리아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단체 HOH의 무료 법률 서비스 부분을 추가 지원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까지 해주는 막강한 사회복지단체로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작은 뜻으로 시작한 무료 봉사 활동이 거대한 단체가 되었으며 줄리아는 조금 더 행보를 넓혀서 캘리포니아주의 행정구역인 58개의 카운티, 즉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세크라멘토 등 58개의 도시로 점차 HOH 자선단체의 봉사 영역을 넓혀갔다고 한다. 제임스는 LA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 기업의 생산시설 유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시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제임스는 LA 시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LA 시장 재도전을 망설이던 때에 민주당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시사 후보로 추천을 받았었는데 제임스가 다소 망설이자 줄리아가 제임스를 전적으로 응원하였고 이에 제임스는 용기를 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도전하였다고 한다. 캐서린 여사가 말하기를 선거 기간 동안에 본인들도 많이 놀랐었다고 한다. 각 지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때 큰 유세장에는 줄리아가 함께 동행하며 내조를 했는데 줄리아에 대한 시민들의 인기가 무척이나 높았다고 한다. 줄리아가 외쳤던 구호가 있었는데 그 구호는 It can be happy라는 짧은 구호였다고 한다. 이 구호 하나로 선거바람을 일으켰고 처음 예상과 달리 다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캐서린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로 끝이 났다. 철민은 충격을 받았다. 제임스 반디니의 당선에 이런 폭발적인 이야기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차라리 영화로 제작해도 대단한 흥행작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정말이지 이 두 주인공을 못 만나고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철민이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 앞으로 검은색 세단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13세, 15세 정도로 보이는 두 명의 아이들이 내렸다. 학교를 마치고 오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캐서린을 보자 캐서린 품으로 안겼고 캐서린은 매우 행복한 얼굴로 두 팔을 활짝 벌려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제임스와 줄리아의 자녀들인 것이 분명했다. 제임스와 줄리아가 너무 바쁘기에 2년 전에 캐서린 여사가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돌본다고 한다. 이 큰 집의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반디니 부부는 비로소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유창한 영어로 캐서린 여사와 대화를 하는데 캐서린의 표정이 더 이상 밝을 수가 없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캐서린의 모습은 영락없이 한국의 할머니와 똑같은 것 같았다. 철민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캐서린 여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다. 그는 많이 혼란스러웠다. 이 스토리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기사화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 내용만 글로써 정리하고
한국에서 기사화하는 일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K-팝을 시작으로 드라마, 푸드, 문화 그리고 강산 등 모든 분야에 캬는 이니셜이 붙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마침내 정치라는 또 다른 분야까지 추가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인터뷰를 마치고 반딘이 가문의 자택을 나오면서 캐서린 여사에게 넌지시 부탁 한 가지를 하였다. 몇 년 내에 제임스 반딘이 가족이 한국의 서천을 방문하는 일정이 나오면 꼭 좀 연락을 해 달라고 하였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진정 이 가족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었다. 철미는 지금껏 20년의 기자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 반딘이 가문의 감사함과 경의를 표한다.